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성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오늘은 또 지수를 또 방어하겠다라고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되면서요. 시장들은 반등성보다는 눈치를 보는 장세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주요 섹터의 어떤 흐름성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흐름에서 테마, 이제 각종 테마들의 순환매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 테마가 좀 강하게 시그널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요. 시장 지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돈이 쏠려 있는 흐름, 아직까지 하방성을 뚜렷하게 주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2차 전지, 대표적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또 반등을 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또 쏠림 현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이미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냈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하반기 가서 우리 반도체 업황이요. 지금은 조금 둔화되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지 못하는 반도체 쪽에서는 적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회복성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기점이 아마 4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때 이미 실적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거기에서 바닥이라는 부분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다음 2분기부터는 실적이 흑자되고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빠졌던 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는 축소, 그리고 4분기까지도 축소의 흐름을 가고요. 내년 1분기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세한 폭에서 축소폭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성이 4분기 때 기점, 항상 우리 실적에 대한 전년 대비에 대한 기준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때 반도체가 전년 대비 실적의 어떤 회복성이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2분기, 3분기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시장에서 작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받쳐주는 대응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반도체도 조정이 나왔고요. 바이오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오면 눌림목을 주고 또다시 반등 시세가 나오는 시장이 지금 뭐 반대 매매에다가 외교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연장선에 있는 러시아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관련과 또 회복에 대한 부분들 많은 내용들이 아직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FOMC 금리 기조에 대한 변화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벤트성이 있는 시점,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씩 대응을 해주신다라면은 결국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공략성의 어떤 단타성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중기적인 흐름성으로 좀 보고 올해를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역시 IT는 빼놓고 가지 말자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이틀 동안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향권 그리고 최근에 주식 하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이 좀 위축돼 있는데요.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원픽으로는 IT 쪽을 계속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결국 뭐 전공정에 대한 관점보다는 패키징 쪽에 관련성에 접근을 두신다면요 기회가 될 수 있고 테마 순환매도 그들이 일단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춰두고 보신다면 그들이 움직일 때 다른 쪽도 조금씩 회복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심을 IT 반도체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올 하반기 때나 3분기, 4분기 때 조금씩은 나아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봐야 될 텐데요.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접수를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 상담 먼저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진행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해서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59,000원 20%입니다. 59,000원에 20%요? 네.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너무 뜬금없이 확 물어 들어오니까. 네. 사신 이유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TV 보고 샀는데요. TV 보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태양광 회사예요. 태양광.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크게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회사 분할하고 뭐 내용적인 게 나오고 난 뒤에 최근에 이제 그 분할하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행보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나쁘다,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네. 길게 보면은 한 번쯤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뭐 다운 사이클을 가서 뭐 무너지고 이런 쪽 관점보다는 뭐 역시 미국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에 봤었을 때 인프라적인 내용들이 미국에선 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탄소 쪽 관련된 부분, 기후 변화가 우리 이제 날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날 더워지면서 기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겠죠, 전력 소모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맨날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돌려서 블랙아웃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점들의 시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전 쪽도 그렇지만 뭐 태양광 같은 경우 미국의 비중도 많이 높였고 그 재무적인 부분은 뭐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 주가의 현재 위치상에서는 그게 뭐 크게 작용되고 아직 뭐 저평가다 이런 부분을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가치성을 본다라도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고 다만 59,000원대 정도면요. 지금 이제 한 1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저는 이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 분할 이후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한번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이거는 싸게 사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에 현재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그냥 화면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우리가 유디 정책이다라고 신재생 에너지도 부각하고 2차 전지 뭐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 또 부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수혜적인 부분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갈 수는 있지만 내가 가격이 좀 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비중을 올라오면은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50,000원대는 있어요? 매수가까지 오면요. 매수가까지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밑에서 저기 잡으면 어떨까요? 지금 밑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으세요? 안 빠졌어요? 안 빠진 것 빠졌어요.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매수가에서 시선을 보고 있으니까 내 매수가에서 10%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온 주가에서는 7만 원, 그러니까 저기 과거에서 2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만 원이에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가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가격 매수가 중심이 아니라 이 기업의 어떤 돈의 흐름과 가치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사는 관점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격대가 오히려 경계선이 저는 한 44,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까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가라는 그럼 게요. 떨어지기 전에 올라올까요? 자꾸 왜 저를 점쟁이로 만드세요, 어머니? 제가 그런 거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내려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59,000원대 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적은 부분에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59,000원에서 비중 한 30%나 절반 정도의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안암전자요. 안암전자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2,350원에 10%예요. 아, 그래요. 이거 최근에 사셨겠네요.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네. 매수가도 한번 왔었네요. 그쵸? 네. 근데 전 이거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금 10% 됐는데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괜찮은 기업인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중장기적이라기보다도 얘는 이제 끼가 있어요. 끼라는 네. 말이 뭐냐면은 그 주가 시세를 이제 막 급등으로 올라가거나 이제 뭐 삼성이 뭐 하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이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우리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자동차의 어떤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품. 네. 예, 그럼 뭐 우리 요즘은 자동차도 막 전자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제 삼성도 결국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어떻게 보면은 또 연관성을 또 띠고 있고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슈가 부각돼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시세가 또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남전자는. 그리고 최근에 네. 재무적인 부분 또 어느 정도 회복성을 좀 보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안정 궤도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막 네. 적자도 보고 이랬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네.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시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남전자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현재 뭐 2,300원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하고 있는 가격대가. 그래서 네. 조금 길게 가져가는데 중장기적이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오는데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해요. 중장기 내가 처음부터 중장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익인데도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더 가겠지. 예, 그러지 마시고요. 올라오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 올라가는 걸 같이 동행은 하는데 조금씩은 이익은 챙겨 가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괜찮아요. 지금 내려온 가격도 2,000원에서 한 1,8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좀 시장이 지금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네. 예, 그런 네. 영향으로 조금 가던 길을 멈추고 조정에 빠져내려오는 그 지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네. 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800원대 정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재차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조금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막 네. 하루 이틀 만에 확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네. 것 같고 충분히 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채성은 네. 있지만 이익 개선이라는 부분이 먼저 주목을 받고 네. 제가 얘기했던 그 이슈들이 한 번은 부각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한 2,500원 넘어가면은 그때 연락을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1,800원대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도 되겠죠? 조금씩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이게 떨어질 때 사면요.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떨어질 때 그냥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네. 사도 되잖아요. 그죠? 1%씩, 네, 2%씩. 그러니까 네, 낮은 네. 가격에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가격에서는 1%씩 조금씩 더 사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네. 더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끼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홀딩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작년부터. 강연에도 한번 오세요. 오프라인 강연에도 하니까요. 오시면은 네, 저는 여기가 지방이라 이쪽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한번 봐도. 나중에 스케줄 꼭 잡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안면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제 강연에 오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누파워 프라즈마라고요. 네네. 반도체 장비주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게 4,950원에 한 30%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올라오고 갔더니 또 내려오고 요즘 본전도 안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주식에서 기다려라 하면은 제일 짜증나고 답답스러울 수 있는데요. 근데 네. 내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면 좀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네, 유파워프라즈마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고요. 네, 네. 과거에 이제 뭐 삼성 도우이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쪽 관련해서 뭐 예,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뭐 커버 윈도우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기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 모멘텀도 괜찮고 재무적인 부분이 약간 다운 사이클이 약간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네. 조금 주가도 방향성을 올리고 있는데 매수가에서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이거 불안해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가 주가라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죠? 내 그렇죠. 매수가 기준에서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또 걱정되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네. 내가 기다려줄 수 있냐, 기다려줘도 되는 기업이냐, 이 판단이 조금 먼저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러군요. 유파워 플라즈마는 저는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예. 더 홀딩하시고 거래가 조금 굉장히 없어요. 없지만 네, 없죠. 그만큼 또 시장의 관심에 소외돼 있긴 하지만 또 관련된 이슈 뭐 커버 인도우라든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부각돼서 또 올라올 수 있고 현금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실적도 네. 있고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한 6천 원까지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천 원 오면은 또 한번 저하고 소통해 보셔도 되고요. 만족스러우시면 이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고 네, 놀라지 네. 마시고 기다림에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인내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CIS고요. 네, 비중 70%고 14,400원에 샀어요. 17,400원이요. 14,400원이요. 14,400원이요. 네네. 네, 오늘 올라오다가 좀 멈춘다, 그죠? 네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이 주식을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주식인데, 네, 근데 한번 언제쯤 진입을 해볼까 하다가, 네. 뭔가 요즘에 이제 전지가 갑자기 많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막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순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구매를 했다가, 네. 좀 지금 막 한 10%, 한 15% 정도 물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네. 너무 높고, 네. 제가 비중이에요. 맞아요. 지금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편인데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도 불안한 거죠. 그죠? 네, 내가 네, 어떻게 대응할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비중만 줄여주시고 좀 더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2차 전지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앞서 네. 올랐던 거는 소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소재. 그러니까 소재하고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러는데 뭐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눈에 많이 보이셨죠. 그죠? 2차 전지 쪽 올라간다고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은 네네. 이제 리튬이라는 그 소재 쪽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 부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뭐 양극재, 음극재하고 또 캐파가 계속 확장되고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뭐 계속 캐파를 확장하고 또 미국의 인프라의 수혜도 보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도 보고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된 거고요. CIS 네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과거에 이미 뉴스가 많이 이슈를 받았어요. 유럽 네네. 쪽에도 있고 국내에서 뭐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LFP 배터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배터리 네네. 효율성의 안정성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리나 이런 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중국 쪽에서 워낙 좋은 반응이 있고 뭐 벤츠나 이런 거 다 거기 배터리 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CIS도 그쪽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오늘 네, 뉴스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오늘 조금 시세가 좀 반응이 나오는 거고, 저는 뭐 매각 이슈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한데 괜찮을 것 네, 네. 같아요. 그래서 다만 비중이에요. 비중만 좀 줄여주시고 가신다라면 한 번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진입성이 가능한 보이니까요. 매수가에서 꼭 비중을요 반대로. 네, 네. 70% 샀으면 30%가 내 현금성이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30%를 사고 70%를 현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30% 정도만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올라오면 네. 이제 매수가에서 그렇게 비중만 좀 축소를 해주세요. 지금 시장이 좀 네네. 약세라서 강한 시세는 안 나왔지만 좀 지켜서 좀 올라올 반등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네. 15,500원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저항이 세니까 위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네네. 가격에서 좀 짧지만 그래도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헬스케어, 네, 젠트리온 헬스케어,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72,500원에 30%인데요. 네, 지금 더 사도 될런지. 더 사도 되냐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요.
사다 보면은 비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비중을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또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집중적인 투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가격을 좀 더 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지금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68,200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72,000원하고 가격 폭이 지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사봐야 5% 이내에서 내 평단가가 비중만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 주가는 뭐 하루에 지금은 적게 가지만 하루에 막 10% 오르기도 하고 떨어질 땐 또 1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5% 상관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급하다. 뭐 5% 안에서 굳이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이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좀 뒤를 생각하면 셀트리온도 분명히 재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바이오 쪽의 셀트리온은 저는 뭐 내가 주요 섹터 중에 한 종목씩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정도 하나는 모아가는 전략에서 나쁘지 않다. 다만 효율적인 그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은 아니고요.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한 63,000원대 아래쪽 그래야지 내 단가율이 확실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7% 이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걸 벗어났을 때 전략적으로 내가 단가를 낮추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요. 한 63,000원대 정도 아래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홀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인가요? 지금 이 차트로 봐서? 뭐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 관점을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정답을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긴 호흡이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그룹사가 원래 2023년도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회사를 잠시 떠났을 때요. 2023년도에 그 배터리가 아니고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에 대한 어떤 고려를 했던 부분이 일정상 그렇게 고려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돌아왔는지 제가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쪽 내부적으로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2건, 3건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특허 만료에 대한 부분이겠죠. 거기서 품목 허가만 나오면 셀트리온은 좋은 요소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내려오는 걸 저는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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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42,000원에, 네, 예, 10%? 10%요. 어, 아버님, 사신 지가 꽤 오래돼요.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 회사도 어떻건가, 이거 뭐 주식이 뭐 오르지도 안 하고 내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팔아볼까, 어쩔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확 팔아버릴까요? 네, 일단은 아니요. 예. 뭐 실제 회사의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그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철강인데 포스코는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예. 비교 대상에서 예. 위에는 왜 안 가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 포스코는 그 철강 쪽보다는 리튬이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된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그 기업의 이슈가 좀 많아서 그룹사들이 많이 좋았던 거고요. 현대제철은 그런 재료성보다는 이제 철강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는데 뭐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서나 그리고 뭐 탄소세 유럽에서 뭐 이제 세금 부여하겠다, 뭐 공기 안 좋게 만들면 세금 부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탈피하기 위해서 철강 회사들도 뭐 좀 계속 좋은 얘기 계속 개선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장 쪽이죠. 철강 조선이나 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철강제 이런 부분들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빼놓고 갈 수 없잖아요. 건설도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상에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 관점을 가져왔거든요, 최근 흐름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시세적으로 제한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기관 예. 쪽에 수급이 이동이 돼서 기관이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해주면요. 이제 박스에서 탈피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지금 밑에서 예.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이 박스권을 예. 조금 탈피하는 흐름이 기관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시세를 만들어줄 때 그 타이밍이 저는 예.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가격적으로는 원래 33,000원 내려가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럼 가격이 예, 내려올 예. 수 있지만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유지하셨다가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한 41,000원, 2,000원 정도까지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거기서 아버님이 이거 팔아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주자고요.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물어볼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회사가 어떤가 그거 한 물어볼래. 괜찮아요. 현대제철 회사 가지고 회사가 괜찮냐 안 좋냐고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괜찮으니까 시간적인 투자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회가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요. 송도 컨벤시아 1층입니다. 1층 109호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 1층에 쭉 오시면은 굉장히 홀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109호 찾아오시면은 저랑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대응에 대한 부분들, 시장 일에 빠지는데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섹터를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의 관점들을 조금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네요. 자, 액세스바이오 매수가가 13,600원이고요. 비중은 45%입니다. 계속 물타기를 하신 것 같네요. 21,000원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으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저점이 좀 많이 깨져 오면서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코로나 때 흥행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낙 뭐 대장성으로 가장 엄청난 시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런 부분이 사그러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진단키트 시장이나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사라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코로나 아직도 확진자는 나오고 있거든요. 16,000명대의 확진자도 나오고 뭐 일일 중증 환자도 있고요. 뭐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원숭이 두창 쪽 관련 엠폭스라고 해서 그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부분을 떠나서도요. 엠폭스라는 부분이 나타날 때도 진단키트하고 어떤 그런 분자 진단성에 대한 의료기기 쪽 관련된 시스템은요. 향후에 우리가 치료라는 목적보다 진단이라는 목적에서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시장이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2023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성장기를 가져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셀트리온 얘기를 드렸었지만 그 셀트리온 역시 지금의 어떤 관점이 약품에 대한 복제,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약에 대한 부분들 초점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향후는 치료에 대한 목적의 약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단에 대한 부분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주목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결국 올 수 있는 사이클이 있을 거고요. 풍부하게 코로나 때 잡아놨던 그 현금성을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이 기업은 소멸성보다는 역시 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신 부분들이 좀 비중적인 부분이 증가는 했지만요.
13,000원대로 올라왔을 때 그 늘어난 비중을 줄이고 관리하시면서 느리고 줄이고 하시면서 관리해 가시면은 충분히 저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수급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도 이 기업은 역시 코스닥 쪽에 대한 초점과 재무적인 건강성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기관 수급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체크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큰 돈이 유입됐었던 흐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까지는 일단 반등성이 최근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우리 시장 빠지고 변곡 만들었던 구간까지 반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해도 지금부터 올라야 되는 게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면 당연히 밑에서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오면 비중을 확 줄여주시고요. 다시 눌러줄 때 모으고 하는 박스 행보권을 잘 관리하시면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준점은요. 매수가 오면 비중만 좀 축소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네요. 너무 이 소란스러운 기업은 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밑에서 내려가고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다시 회복하고 상한가 온다. 이런 건 약간 그 로또의 확률은 아니더라도요. 어떤 확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방향성을 도안이면 뭐가 되는 상황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해석해도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도 갑자기 또 안 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특성을 가지기도 했고요. 게임 성향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부분들을 벗어났고요. 게임 쪽도 죽은 건 아닙니다. 밑에서 시장의 영향이 빠져내려왔지만 중국하고의 관계의 어떤 흐름성은 엔터나 미디어 쪽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좋은 쪽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또 연내 방안에 대한 부분들 늘 매년마다 있는 얘기지만 또 그런 요소들이 또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다려보되 매수가가 51,000원대라는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이시는데요. 뭐 이건 제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위치가 46,000원 아래로 무너질 경우에는 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70%잖아요.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대응을 해주시고요. 단기 시세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약수익이지만 54,000원대 위쪽에서 정리, 상한가, 이전 상한가 가격 부근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런 가격에서 무리하게 짧은 수익을 보려다가 큰 비중이 장기로 묶여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려서 짧게 끊어주는 전략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NK맥스네요. 저는 NK맥스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 재무적인 부분이 불확실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4,500원대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급성으로 봤을 때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이시니까요. 저는 이건 큰 내용 드리지 않고요. 긴 시간에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기대감이라는 요소를 많이 품고 있는 이 특성상 크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요. 저는 이 기업은 본전에 매도하시고 전략을 좀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7% 비중이라 부담 없이 매수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대웅제약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11만 5천 원에 30%입니다. 11만 5천 원에 30%요? 예, 예.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제 끝났다 싶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봤는데 네. 다시 또 빠져가지고. 빠진 이유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소송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매직톡스 소송 관련된 부분인데 예, 뭐 항소의 개념성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원래 주가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 16만 원 회복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반전이 확실해져야 간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소송 굉장히 장기적으로 갑니다.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깊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시간의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예. 대웅제약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내에 대한 내용성이고 해외에서는 뭐 수출이나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고 아직 예.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돈을 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다른 외적인 그 다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은 일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익의 구조 관점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된다. 떨어진 폭을 그걸 회복하는 거는 그 반전 신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저도 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재판을 제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제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보다는 대용제약에 대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현재 뭐 관련된 보톡신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한번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2만 원대 위쪽에서는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져가는 12만 원 쪽보다는. 정도. 네네. 예, 12만 원. 어차피 떨어진 거를 짧게 보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보는 예, 거는 예. 아직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12만 원대에서 전략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어머니? SK 케미칼이요. SK 케미칼이요. 예, 30% 9만 원요. 30%에 9만 원. 네. 어디까지 갈까요, 얘가? 네. 글쎄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9만 원까지 오긴 올까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면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게 왜 비중이요? 그래요. 네. 싸다라고 해서 많이 산 것 같은데 애초에 9만 원 네. 떨어져 있었다 더 사신 건가요, 혹시? 위에서 있었던 거? 아니요, 그냥 어. 그때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떨어지길래 얼른 샀어요. 얼렁 샀는데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샀어. 있는 게 30%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만 원 떨어지고 뭐 1,000원, 1,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어머니 계속 예민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씩 떨어질 그 때마다. 주식이 좋아서 그냥 기다리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기다리는데도 네. 제가 얘기하지만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생각 네. 없이 그냥 괜찮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1% 정도 네, 있을까 내가 말까. 바보예요, 바보. 다 떨어지면은 주가가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떨어지면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는 비중이거든요. 내 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기다릴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네. 조금씩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뭐 조금 샀는데 올라가면 수익 내고 거기서 또 네. 조금씩 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조금씩 사세요. 한 네. 번에 이래 사놓으시면은 뭐 네. 많이 빠졌다라면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떨어지고 난 뒤에 올라오고 나면 또 본전에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한목에 사는 것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그럼 단가도 같이 떨어지니까 내 네. 처음 샀는 가격이 9만 원이라는 기억하면은 내가 가격이 네. 조금 떨어지면은 9만 원에 팔면 조금씩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죠? 낮아지니까. 예. 이해되세요, 어머니? 네. 지금 이게 뭐 가져가도 되냐, 이게 오를 거냐 말 거냐보다 앞으로 네.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은 하시되 30%라서 떨어질 때 조금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 들 때 더 사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9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더 내려갈 내려왔어요. 수는 있지만 네. 한 6만 원대 정도, 6만 5천 원 뭐 이런 데 갈까 해도 내려갈 수 있어요. 주가라는 게 네. 내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도 그렇죠. 기다리시고 9만 원까지 네. 반등을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좀- 그 시간적인 것도 뭐 내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분명히 시장 지수가 네. 2차 전지 때문에 폭등하면 큰일 나요. 제 생각은 네. 그렇거든요. 네. 좋긴 하지만 2차 전지로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질 때 낙폭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순환매가 바이오나 IT가 중심이 돼서 다시 나타나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네. 화학 쪽도 와야 되고 뭐 전반적으로 다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기다리면 9만 원 정도는요. 시장 삼성전자 잘 보고 계세요. 그거 올라가면 분명히 네. 같이 조금씩 올라올 거니까요. 그때 네. 줄입시다. 아시겠죠? 네,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드리고 9만 원대 네.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대성산업 매수가 5,700원에 비중은 15%요. 5,700원의 비중이 15%요? 네, 오래됐는데 네. 아유 이거를 어떡하지 싶어서 궁금해갖고 대응을 해야 할지. 애매하다. 5,700원 네, 네. 같으면. 네. 조금 올라왔었는데 네. 좀 더 올라오면은 좀 매도할까 이래 싶었는데 또 내려갈. 그럼 좀 더 올라오면 매도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슈가 돼서 뭐 석유, 뭐 가스 쪽 뭐 석유라든지 뭐 에너지 네. 가격에 예민해서 반응해서 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이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오지는 않았어요. 잠깐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멸되면 이제 얘는 고만고만하게 또 움직일 거예요. 네, 가격이 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금은 앞서 작년에 한번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밑으로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주가라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다 돈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어도 네. 주가가 시장에 외부 요인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 좋은 이슈를 지금 나타내도 시장에 어떤 수급적인 우리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매도가 나오면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세력이 올려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은 지금 약간 소외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가 네. 있어도 크게 안 오르고요. 그래서 저는 한 4,900원대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네. 위쪽의 가격대가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때 이슈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4,900원 정도까지 홀딩하시고 가시면은 그 이후에 내가 거기서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3,500원대. 네. 근데 이런 때 전략에서 어머님이 손절하고 가는 거에서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업성이 저는 그 이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매출은 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쪽이니까. 근데 네. 남는 게 그래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GC셀이요. GC셀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이거 제가 사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13만 13만 네. 7천 원이요? 13만 3천 원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요. 5%요? 예예. 더 안 늘리셨네요, 그죠? 더 사고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예, 네.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 샀을 때가 고점이었나 봐요. 한 10% 정도. 이것이 원래 네. 랩셀하고 54셀하고 그게 합쳐졌잖아요. 네. 예. 그 전에 그거는 산 거예요. 합쳐졌는데 그러니까 합쳐진 네. 거의 상황에서 결국 지금 현재 단가가 저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합쳐지고 난 뒤에 이 기업이 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항체 검사나 얘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옛날 녹십자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을 계속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저는 최근에 개선세가 2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사신 가격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네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사서 기다릴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하세요? 예. 그래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기다릴 돼요. 수는 있는데 네. 더 사야 돼요. 더 사도 돼요. 더 떨어질 때 살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씩 사시면 돼요. 조금씩 한 10%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5% 갖고 있는데 10% 정도 더 살 수 있냐고요. 사야죠. 다른 거 사라더라고요. 저는 사도 될 네. 거라고 봐요. 한 3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런 밑에 가격을 잡아드리면은 저기까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피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사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32,000원까지 떨어질 때는 저는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아주 조금씩은 한 1%씩은 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할 때마다 좀 사셔도 돼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수급성보다요. 연기금 투신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적인 수급도 많지는 않지만 유입되는데 이슈를 받으면은 강해져요. 근데 올해 세포치료 쪽 관련된 부분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시장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우리 병원 가면은 검사 받고 그 검사에 대한 항체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관련성에서도 이익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저는 실적적인 부분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암 쪽과 면역암 쪽에 췌장암 쪽 관련된 부분에 임상 3상 결과는 안 나오던 논문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기대감 돈 벌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는 기업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쪽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10% 정도를 천천히 사서 내 단가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낮춰가세요. 그래서 한 7만 원 밑으로 계속 천천히 낮춰가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오래 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전화 주셔서 또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솔루션 첨단 소재 봐주십시오. 첨단 소재요. 매수가 비중은요? 10만 원에 100%입니다. 네, 어머니. 솔루션 첨단 소재요. 10만 원에 100%요? 100%.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올라오면 좀 팔고 싶은데 좀 기다렸다가 5만 원쯤 팔려고 마음을 먹다가 좀 더 올라갈까 싶다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마음이 계속 이제 올라오면은 조금 더 갈 것 같고 떨어지면은 또 걱정되고 계속 반복되시죠? 네네. 네, 그냥 이게 반복되는데 그냥 아예 기다리세요, 어머니.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힘든 시기를 겪은 바가 있어요, 솔루 첨단 소재도.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선세가 조금씩은 나타날 거예요.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기업의 어떤 주가의 흐름성보다도 어머니의 어떤 투자가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 비중을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요, 줄이셔야 돼요. 자꾸 현금을 만들어서 뭐 이 기업하고 내가 평생 가더라도 10만 원에 100%를 가지고 평생 못 가요, 계속. 그러면 계속 그 좋았던 기업은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올 거예요. 계속 느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올라오면 좀 손해볼 거는 줄이고 다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걸 가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더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내려오긴 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5,000원대 라인 때는 솔루 첨단 소재가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재료적인 부분에서 실적보다도 재료적인 부분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머니, 네.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고 한 2년 정도 뭐 계속 이 재무적인 부분이 워낙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대감이라는 건 있으니까 현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10만 원이 아니라 분명히 한 58,000원, 6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아래쪽 내려가도 이전에 작년에 있었던 저점 뭐 한 28,000원 이런 데는 쉽게 안 무너지니까 그거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또 거기 돌아간다라고 해서 또 무너지지 마시고, 저는 이거는 100%에 대한 손절로 여기서 끊는 것보다는 한 58,000원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고 축소가 가능하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상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이네요. 자, S-오일 매수가 83,700원이네요. 자, 네, 뭐 지금 시즌 자체가요, 미국도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 내용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감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계획성이 나오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올해 나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실적 다음의 사이클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하반기 때 회복, 제가 그걸 이제 반도체 IT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가능한 섹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실적 발표도 이벤트성이거든요. 그 이벤트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S-오일의 관점은 기술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다운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65,000원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사이클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반전은 시장이 반등 나와야 얘도 안 밀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 있지만 S-오일이 우리가 뭐 기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향후에 대한 부분, 수소 정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중동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만 본다라면 올 1분기 때 안 좋은
극한에 안 좋은 기업과 좋은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실적에서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매수가가 83,000원대라는 부분에서 저는 회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원래 시세도 이 가격대부터 위쪽으로 많이 나왔던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6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인천에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송호투자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